480회입니다. 480회고 480입니다. 1차 수산물 유통론 343페이지부터 합니다. 그 이해 기준입니다. 400 맞죠? 480. 오늘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강인데, 자, 이거 저 343페이지에 보면은 공동 판매 또 나왔습니다. 그죠?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오르고, 그 다음에 수산업에서 태풍 적조 고수온도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물리적 해피, 물리적 환경적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물리적이다. 해피는 재보험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통명령이 있고요, 해물거래 있고, 계약재배 있고, 재보험이 있는데, 다른 이론 같은 이런 용어들도 수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있습니다. 작년에가 지금 저도 작년에 문제도 누가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틀린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더라고. 문제를 주면서 너 못 본 사람인데 못 본 문제인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틀리게 답을 했는데 어떤 답이 나왔냐면 작년에요. 상권 계약 재배 같은 그런 좀 계약 재배는 농산물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수산물 수동론에 그 예, 농산물에 쓰는 정신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예. 형 374페이지 내보실래요? 작년 문제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내보시고. (374페이지에) 196번입니다. 최근 완도지역의 전복 산지 가격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급락하자. 맛이 갑니다. 이거죠. 생산자 단체에서는 전복 소비 촉진을 행사하는 투자 이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통협력 사업, 유통명령 사업, 유통협력이나 명령 같은 거는 국가기관에서 많이 하는 것 같는데, 정부 수매 비축도 하겠죠. 근데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것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조금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부 주도행도 있지만 자조금 민간에서 스스로 이렇게 홍보하는 걸 자조금 사업이라고 지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 있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오늘 법령을 못 나가면은 평일날 제가 법령을 좀 찍어가지고 또 올리겠습니다. 그때 찍을 때는 제 얼굴이 아니고 컴퓨터를 보고 찍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보일지 몰라도 전국수산물 품질관리사에 다운 카피를 봐가지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4월 6일날은 지금 조의에서 지금 김용화 세무사부터 김성길 교수랑 다 올 겁니다. 이거 진도를 재단으로 4-5시간 하면서 계략적인 걸 다 나갈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러고 나서 4월 중순부터는 이걸 나가면서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4월 중순부터는 완전 그 2차까지 깊이 나갑니다. 지금 1차 뺀다고 지금 2차를 많이 안 하지만, 결국은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2차가 핵심입니다. 1차는 머리가 나쁘든 좋든 간에 2달만 하면 됩니다. 막말내가 60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는 상황이 다르다. 적는 거니까 다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앞에 343페이지로 옵니다. 그래서 443페이지가 이제 유통명령이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아까는 자조금 사업, 그러니까 스스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전자 홈피 만들어가지고 또 광고도 하고 막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판매가 됩니다. 그 얘기 하고 싶고요. 그 다음 넘깁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경매 제도입니다. 수산물 경매 제도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2차 그기지만 지우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 보고 그 합니다. 그 경매가 있잖아요. 경매에 관계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법하고요. 수산물 유통법하고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 이 두 개 가지고 지금 이론을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법에는 산지라는 개념을 하면서도 여기서도 경매가 있습니다. 근데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에서는 중앙 도매시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이론을 가지면서 아까 산지 위판장, 여기는 산지 위판장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설자입니다. 위판장. 산지 유통인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도 역시 경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산지 위판장이 들어오면 경매를 붙이겠죠. 입찰을 붙이고 경매를 붙이고 그러고 나서 가공회사를 가든 도매시장을 보내든지 하겠죠. 여기도 경매를 합니다. 들어오면. 이런 개념을 좀 경매가 있는데 경매라는 입찰, 뭐 경쟁입찰, 그리고 최저가격, 최고가격입니다. 어떤 그런 개념도 넣고 전자경매도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도매시장은 개설자라는 말을 쓰고요. 개설자 밑에 국가기관이거든요. 특별시라든지 그리고 도지사라든지 지방구, 시군 같은 데가 개설자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도매시장 법인이 또 개설자한테 허가를 받겠죠. 그 법인이 움직이는 건 뭡니까? 중도면인도 있고 여기다 막 경매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개념만 먼저 잡으십시오. 도매시장은 국가에서 개설하지만 그 밑에 구성원들은 개설자한테 신고를 하든 등록을 하든 허가를 받든지 받아야만이 상품을 매매하고 경매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두 경매제도는 뭔가 이 경매하고 이 경매를 포함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요. 장점이 아닌 것은 이 경매도 결국은 수산물의 특징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격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왜? 경매는 수확되어 있는 그 상태를 하는 거죠. 아까 말대로 어항이 예보를 했는데 태풍이 와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할 겁니다. 그런데 경매함으로 해가지고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왜? 국가에서 비축을 해가지고 그걸 풀 수는 있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경매를 하다 보면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제도 안에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투명성은 맞습니다. 안전하겠죠. 신선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공정하겠죠. 그렇지만 변동성은 줄일 수 있다. 답은 이쪽으로 뺀 이유가 수산물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3번을 찍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산물의 기본 특성 그걸 놓치버리면은 답은 3번을 찍는 게 중요한 거고 2차까지도 못 간다는 겁니다. 수산물의 특성을 먼저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3번이 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입니다. 유통법 52조입니다. 아까 전에도 좀 앞에도 있었습니다. 옳은 것은 짧은 유통기간으로 119에 3번입니다. 반품 처리가 어렵다. 아까 전에도 있었죠. 앞에. 전자상거래 같으면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뭐 진입 공간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40입니다. 유통구조의 일반적 특성. 이건 뭡니까? 수산물의 특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통단계가 복잡. 영시한 출하자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 판매를 하는 겁니다. 소량 반복적으로 소비한다. 그렇죠. 왜? 아니 아까부터 계속 저걸 무리하는데
분리하는 실익이 어디를 두고 자꾸 분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리를 그 회장님 왜냐면은 이게 두 개가 뭉치가 있으면 좋은데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법이 달라도 답을 찍는 데는 난 이해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그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여기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법령하고 법률하고 2차하고 두 번째 수산물 유통론하고 나중에 그 수산물 그 실무하고 2차 쓸 때 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참. 예. 지금은 다만 유통론의 점수가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근거로가 이걸 분리를 해놔야만이 나중에 머리에 체계가 됩니다. 체계가 안 돼버리면은 나중에 2차 쓸 때도 여기 있는 용어와 여기 있는 용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고독점을 받지도 못하고 열심히 적었는데 점수가 안 옵니다. 교수들은 다 구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밥은 유통법에서 답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할지는 몰라도 이 베이스를 이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을 구분해가지고 이 안에는 뭐가 있고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 고민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 관리에 대한 지원법은요,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법은 1번 정의 있잖아요. 목적 정의하고 여기 보면은 산지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2번 그 수산물 이력제가 있습니다. 법령입니다. 3번 35조 골드체인이 있습니다. 골드체인. 저번에 그 법령할 때는 했거든요. 그 다음에 47조 직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49조 48조가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6번 52조가 전자거래입니다. 지금 전자상거래에 나왔죠.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지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산지 위반장, 산지 경매사, 산지 참가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산지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산지에서 가져오든 뭐든 간에 도매시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 도매시장에서 그 잡아야 될 사람이 뭡니까? 산지 유통일이 있겠죠. 왜? 산지 가져와서 도매시장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지 유통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개설자. 여기는 산지니까 산지 위판장을 개설자라고 합니다. 요거하고 개념을 같이 묶으면은 요거도 뭡니까?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얘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은 전체적인 바다에서 수산물까지 가지고 들어가 있죠. 소비지까지 가지고 있죠. 범위가 다릅니다. 범위가 다른데 이걸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유통의 이론을 더 세문화시키면서 구체화시킨 법이 이 법입니다. 요거는 고기를 잡는다. 고기를 잡는 것은 원양어선법이라는 원양어선법이라는 이런 개념하고 수산업법의 매너 특허 이런 개념이 어촌발전기본법이 들어갑니다. 적게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은 양육되면 산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소비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을 전적으로 다 볼 수도 있겠지만 간다하면은 산지에서 돼가지고 산지에서 유통인의 개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도매시장으로 들어온다. 이 정도 시각에서 수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러면 여기서 수산물 이력제는요. 산지니까 잡을 때부터 산지까지 소비자까지니까 1억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통이력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수산물이나 유통이력. 유통이력은 산지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이력입니다. 유통이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있습니다. 유통이력이라고. 농수산물의 유통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 범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하는데, 수산물 이력제는 잡을 때부터 소비지까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력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또 유통이력입니다. 유통이력은 중간중간에 이 도매상이 있잖아요. 도매상에서 또 도매상으로 가잖아요. 이게 유통이력입니다.
나중에 최종 소비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용어의 어떤 그 정리가 좀 필요한데 용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산물 이력제는 어떤 산에서 잡혔냐? 그럼 결국은 원산지법하고도 유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수산물 이력제가. 이거는 원산지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또 원산지법은 별도로 있으니까. 법을 체계를 가지고 해야만이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내가 아직 그다게까지 내가 생각 못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산물 유통이 관리 지원하는 법은 정의산지, 수산물 이력제, 골드체인, 직거래, 그리고 4단계,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에는 도매시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매시장 안에도 산지란 말을 빼고 뭐 경매사, 여는 산지 경매사 이런 식으로 참가인, 산지 참가인, 여는 참가인 이렇게 되고 그게 같은 용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는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경매를 하고 있는 거고 여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에 따라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 비슷해. 입찰을 한다든지 전자상거래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나서 도매시장은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농산물 구성이 있고 수산물 구성이 있고 축산물 구성이 있겠죠. 수산물 부르는 놓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놓았습니다. 그거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렵더라도 그냥 이 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령에. 지금 우리가 유통론을 하지만 결국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1차에서도 벌써 3문제, 5문제, 4문제까지 나온다고 했고 지금도 지금 수산물 유통론에서 이 이론을 무슨 법에 따라서라는 것을 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노가 있기 때문에 빼고 전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 이론들을 이 법을 베이스를 깔고 이론을 만들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 유통론은 이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하고 경제법하고 경영학을 짬뽕해 놓은 게 수산물 유통론입니다. 혼합. 그래서 그걸 정리 안 되면 나중에 돌았으면은 어디가 놓을까? 어디서 올까?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갑다 정도 하셔가지고 감을 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하나. 아까 도매시장 기술자에게 네. 내가 아직까지 그 깊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지정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지정받죠. 저기 아까 허가 받는다. 허가도 받고 지정도 받고 다 있습니다. 신고도 있고. 허가 신고 네. 개념을 좀 사례를 좀. 지금 저 신고는 그냥 어떤 그 요건 행식만 맞으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도 행위 같은 거 사진 찍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찍을게요. 허가사. 자, 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입니다. 그 안에 구성원들입니다.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이 있고요. 도매시장은 특별시가가 냅니다. 특별시라든지 도가 냅니다. 특별시가 노는데 해수부 장관이 허가 낼 겁니다. 해수부 장관이 허가인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거 지방, 저도 이쪽으로 그거는 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도지사 허가를 받나? 시군 허가를 받나? 헷갈립니다. 저도. 그러고 나서 민영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특별시, 광역시 들어갔잖아. 네, 그러니까 특별시라든지 강릉시니까 전남도, 전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중앙도매시장이고 지방도매시장은 도지사 허가 맞을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네요. 해수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도지사, 민정도 도지사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정이나 지방은 뭡니까? 중앙도매시장이 아니지만 시설이 됐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리고 받고 여기에 이제 도지사 허가를 받는다는 건 도지사 밑에 뭡니까? 자치구죠. 자치구라든지 군이라든지 되니까 여기 노란기는 뭡니까? 지방도매시장이라고 보고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중앙도매시장인가요? 지방이라 그러면은 서울시장한테 광역시가 서울시장한테 허가 받네. 도지사. 예. 네. 도지사 허가를 받으니까 노란기 같으면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겠네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니까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는데 구니까 얘는 뭡니까? 동작구니까 동작구에서 개설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량진에 있는 어시장을 그러면서 서울시장은 허가를 받는 도시자급의 허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민영도 도시자의 허가를 받으니까 지방에 이제 개설하는 겁니다. 근데 유사 도매시장도 역시 이런 도시사가 이런 어떤 그 시설을 아직까지 미비되니까 도시사라든지 군수가 같은 데를 나서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유사 도매시장은. 지금 도매시장은 하고 있죠, 유사시장을. 그걸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지정해가지고 관리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지정이란 말을 씁니다. 유사는 지정입니다. 저도 지금 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유사는 지정입니다. 그걸 적고요. 지정하면서 관리해가지고 법적인 도매시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유사 도매시장은. 이거 이선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설자라는 겁니다. 개설자. 개설자 밑에 밑에 개설매는 뭐합니까? 법인들이 있어가지고 경매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이 나옵니다. 개설자에서 이제 개설자가 국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라 그랬습니다. 개설자가 있고요. 그 밑에 시장 도매 법인이 있습니다. 도매하는 법인이 있을 겁니다.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개설자의 성의를 받습니다. 내가 시장 안에서 업무를 법인 하나 만들어 해볼게요. 그러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승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도메인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주체가 도메인. 그 다음에 개설자에 지정을 합니다. 지정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이제 시험에 논의가 문제입니다. 승인과 지정. 그 다음에 중도메인이 있습니다. 가서 업무 보는 사람들 도메인이 있죠. 그 다음에 개설자가 허가를 할 때가 처음에 먼저 상장된 거, 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거는 지정입니다. 근데 상장되지 않아가지고 임시로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임시로 딱 급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걸 비상장은 허가입니다. 허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 좀 이따 형님 적으십시오. 사진 찍게. 예. 물론 중도면에는 경매 입찰 참가를 합니다. 참가는 중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입니다. 여기는 이제 산지라는 게 없습니다. 매매 참가인입니다. 매매 참가인. 얘는 개설자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신고서에 작성해갖고 나 매매 참가인 할게. 최종 소비자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실수요자입니다. 이 실수요자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매매 참가인이니까 신고를 하면은 자기가 사가지고 뭐 시장 자기 식당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 유통입니다. 유통인입니다. 유통. 산지란 말이 이때 하나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전에 그래서 산지를 한번 다 들어갔는데 유통인입니다. 얘는 산지에서 수집하죠. 수집해가지고 도매시장에 출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하는 자입니다. 출하는 자지 판매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중개 업무도 하면 안 됩니다. 얘는. 안 됩니다. 왜? 중개 업무 중도면이라고 다 있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이 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개설자에 등록을 합니다. 아까 말대로. 그리고 또 유사 도매시장은 시장 구수가 지정이 될 겁니다. 지정해가지고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중앙도매시장 시장은 해수부 장관 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시장 지방 도매시장은 도지사 허가입니다. 민영 도매시장 도지사 허가입니다.
이 정도 뭐 일단 정답. 그리고 산지 중도면 산지 중도면에 여기 있잖아. 중도면에 보면 상장은 지정과 허가잖아, 그죠? 지정과 허가지만 산지 중도면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산지가 붙어도 같습니다. 이 산지는 수산 유통 가격 관리 안전법이지만 그 유통법에 따라서 수산 유통법에 따라서 산지가 붙어도 마찬가지. 산지 중도면에도 있습니다. 산지 중도면에는 이 유통법에 따라서 산지 위판장이라는 사람이 개설자입니다. 위판장이 개설자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지만 붙었지 중도면 역할은 똑같으니까 경매나 입찰을 참가합니다. 도면 몇 번 하잖아, 그죠? 여기도 역시 상장된 것은 상장은 지정입니다. 이 사람이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 그 다음에 비상장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급할 때. 역시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산지 위판장이 짱입니다. 짱. 그러고 나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전법의 개설자는 국가에 대한 공무원들, 공무원.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산지 위판장 개설자는 누굽니까? 아까 전에 수협이라는 얘기 있었죠. 수협이라는 데는 어촌계, 그죠? 어촌계. 그리고 지역별 계, 지역별 수협, 개통출하죠. 위판장. 그러면 저기는 그 수협이니까 국가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공사라든지 이쪽으로 봐야겠죠. 근데 여기는 개설자가 지자체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질문 잘했네. 아니, 저도 지금 헷갈리니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좀 더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얘기 좀 어떻게 맞다 봐야지.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344편입니다. 경매 넘어가고 전자상거래 그거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유통구조의 일반적 특성. 이게 또 보면은 130분입니다. 유통단계 복잡하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한 개념을 다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4번에 도매시장 있잖아요. 이게. 도매시장으로 한다. 이거는 개통출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보면 개통출하다. 그런데 비개통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다 같이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이것까지는 알고 했는지 몰라도 수산물 유통놀이라는 개념을 하니까 전체적인 공통 분야를 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개설자 도매시장, 그러니까 유사 도매시장, 얘는 비개통이잖아요. 유사 도매시장은 비개통입니다. 비개통입니다. 따지보면. 그러고 나서 중앙이나 지방이나 민영도 도매시장은 개통출하고 같을 겁니다. 근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도 비개통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지 위판장에 가는 개설자는 개통입니다. 나머지는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거는 비개통입니다. 하루 같은 건 비개통으로 간다 했잖아. 얘는 근데 비개통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지만 무조건 수에 가는 100%가 여기다. 비개통은 100%다. 이게 아니잖아요. 많다. 그러면 국가에서 입장에서 뭡니까? 지금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건 6단계, 4단계를 하겠다는 것은 개통출하를 개념해가지고 제도권에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포준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준화 시킨다고 하는 것도 뭡니까? 비개통에는 먹히기 힘들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 위판장이나 도매시장, 중앙, 지방 도매시장은 국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포sun 구입도 하기가 쉽겠죠.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문 한 개 한 개가 고민을 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130번 넘어갑니다. 130번에 보면 도매시 중심으로 유통한다. 는 절반이다, 절반. 그래서 틀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영 도매시장. 자, 이겁니다. 공영. 중앙 도매시장과 지방 도매시장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산물 유통인데 갑자기 법령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시장 도매시장 법률 시장 도매에 둘 수 없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 아까 저 보이소. 여기 이제 그 개설자 국가 제재에 있으면 도매법인이나 시장 도매인 다 둘 수 있죠.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손발이 되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 안에는
중앙이나 지방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이 사람들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둘 수 없다. 틀린 거죠. 그러면 여기가 보면 도매시장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수의 출하자, 구매자, 대금을 적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 대량거래가 가능하다. 왜? 도매시장이니까. 공영이니까 뭡니까? 중앙, 지방 도매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져보면 그죠? 그 다음에 소매상에 대한 설명. 갑자기 이제 소매상이 왔습니다. 아까지는 뭡니까? 산지 소매상, 산지 시장을 얘기했는데 소매상이 나왔어요. 그죠? 끝까 그걸 놓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전통 대형마트, 최종 소비자 기후변화, 수집과 분산, 밑에 해설 보면요. 도메인이다. 수집해가지고 분산시키는 것은 도메인이다. 그럼 여기죠. 시장 도메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경매에 참가를 하지만, 중도면 경매 입찰 참가를 하지만, 시장 도메인은 이걸 여기서 좀 느껴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 도메인 역할은 이거죠. 수집하고 분산시킨답니다. 수집해가지고 또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산지유통인은 뭐입니까? 수집해가 출하를 하죠. 수집해가지고 여기 도매시장에 출하를 합니다. 등록을 하고요. 근데 판매나 중개를 못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시장 도매인은 수집도 역할하지만 분산까지 하네요. 그러면 유통이라고 비슷한 역할을 또 하네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고. 제가 이거 정리한다는 것은 또 보완한다는 것은 그 며칠 내로 또 강해가지고 컴퓨터에 올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3번은 프리베이트 브랜드입니다. 어린 인용 생선가스 인기를 거쳐 다수의 업체가 유사품을 출시해서 유사 상품입니다. 상해 아닙니다. 상품입니다. 도나될 때, 그러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입니다. 그죠? 이걸 프리베이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물어본 겁니다. 프리베이트 라이프 사이클을 물어본 겁니다. 좀 더, 이건 도매법인은 먹고, 이건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왜냐면 지금 법령에는 이걸 정리를 했는데, 저도 이제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가지고 할 테니까, 법인하고. 133번은 프리베이트 브랜드입니다. 프로덕트 오브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특징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숙기가 답이니까 성숙기 되면 이 정도 되면요. 둔화되기 때문에 전부성에서 성숙기에 들어가지만 다른 제품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입기는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공산품의 특징을 수산물을 가져온 겁니다. 일단 끊겠습니다.